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정책연구원 경쟁력본부의 권명선 연구원입니다. 사실 과거 그 모형의 경우에는 투자 대비 효과성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나 기술 가치 평가와 같이 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델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가치, 수익 개념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투자 대비 효과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회 전반, 그 국가 전반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그 수익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요. 이래서 이제 투자액보다는 매출액, 그 부가가치액을 사용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선행연구 조사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그 디자인 가치 측정과 관련된 선행조사들의 대부분의 특성은 경영 분석, 다시 말해서 그 계량적인 측정이 아니라 그냥 경영 활동에 대해 분석하는 틀들의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건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계량적인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벤치마킹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브랜드나 기술 가치 평가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실 기존의 연구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R&D에만 속해 있다는 좀 국한된 범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디자인이 R&D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에도 속해 있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중요성을 어떤 계량적인 가치라는 부분으로 측정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산업정책연구원의 권명선입니다. 저희 산업정책연구원에서는 2013년 산업별 디자인 가치 측정 연구라는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연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총 7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연구 추진 배경 및 목적과 그 연구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인 그 연구 내용은 4단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무리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전체 우리나라의 그 산업의 환경을 살펴봤을 때 총 4가지 부분의 주요 특징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된 부분입니다. 1960년대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1990년대로 들어서면서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공업화로 인하여 이제 전문 서비스, 또 지식, 기술 지향적인 첨단 산업의 중심으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산업 융합의 활성화입니다. 처음에 그 기존의 산업이 좀 성장이 정체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기술의 어떤 제품을 고도화하기보다는 어떤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을 좀 더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 제품, 서비스 그 전 분야를 좀 재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 사업과 융합 모델의 발굴이 촉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의 개별화, 차별화, 다양화입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를 하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떤 소비자의 가치관이 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제품의 기능을 중요시 여겼다면 이제 소비자 개인의 어떤 개성과 스타일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그 개성에 따른 제품을 선택하는 개성화, 차별화로 좀 다양화된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이제 감성 마케팅이 등장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소비자가 좀 자신의 개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좀 획일화된 상품은 좀 외면받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떤 스타일이나 색상, 촉감 등을 이제 중요시 여기며 감성을 이제 소비자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적, 정서적, 창조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구매 활동으로 감성 마케팅 활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디자인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산업의 중요성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생산자가 기능 중심의 제조업 위주였는데요.
현대에는 어떤 창의적, 개성을 바탕으로 둔 지식 기반 산업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 정보, 기술, 디자인이 어떤 국가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지식 기반 경제로 발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50년대, 60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중공업으로 석유, 기계, 철강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70년대 같은 경우는 중화학공업으로 조선과 자동차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로 넘어가면서 IT 첨단 산업을 도래하였고요. 전자, 반도체, 컴퓨터가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10년에 들어서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식 기반 사업에는 정보나 디자인, 유통 같은 부분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국가 경쟁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한번 비교해 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해서 국가 경쟁력과 디자인 경쟁력을 비교한 건데요. 그 디자인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국가 경쟁력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의 어떤 디자인 역량은 사회적인 자본으로서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디자인 주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살펴보았을 때 디자인 같은 경우는 43.9%, 반도체는 24.9%, 조선이 24.8%, 자동차 20.8%로 그 디자인 산업이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 등 제조업보다도 부가가치율이 2배나 더 창출하는 어떤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산업의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 앞서 분석된 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디자인의 위상이 과거에는 어떤 부속적인 경영 활동으로 어떤 경영 활동에 있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면 현재는 디자인을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한 산업으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어떤 자동차 산업의 경영 활동 중 하나로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디자인 산업을 한 산업으로 보면 자동차, 우류나 다른 산업들과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제 디자인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디자인 영역이 창출된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디자인이 융합이 되면서 디자인이 과거에는 어떤 제조업 위주에 있었다면 이제는 민간, 공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분류되어 있는 부분은 표준산업 분류의 이제 전문 디자인업에 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디자인 산업을 인테리어, 제품, 시각, 기타 전문으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환경 디자인, 산업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 있는 디자인 기술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고요. 디자인이 한 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새로운 영역까지 창출하고 있으면서 디자인 산업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의 중요성과 더불어 어떤 지속적인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과 발전 전략이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디자인 산업의 어떤 경제적인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디자인 경제적 가치 모델을 개선하고 산업 디자인 통계 조사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의 측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디자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좀 더 디자인을 통해 이중 업종과의 산업 융합이 촉진되고 좀 더 새로운 개념의 제품 및 서비스 기획에 디자인이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산업의 좀 선순환적인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개량화된 자료가 아주 중요하였습니다. 이런 실증적인 효과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디자인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총 3개월 동안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디자인 산업의 실증적인 효과 분석을 위한 통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그 주요 수행 과목으로 첫째, 국내의 가치 측정 사례를 비교 분석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개선된 모델에 입각하여 산업별 디자인 경제적 가치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총 5단계로 이제 측정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가치 측정 관련 선행 연구 조사입니다. 디자인 가치 측정 관련 국내 선행 연구 사례도 조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와 더불어 브랜드, 기술 가치 평가 사례 조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는 그 2011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에 대한 한계점을 도출을 하였고요. 그 도출된 부분에 대해 3단계로 다른 영역의 모델 및 가치 측정 방법론을 벤치마킹하여 저희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을 개선안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4단계로는 이렇게 수정된 측정 모델을 확립하여서 5번째 단계로 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이건 2013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가치 측정 관련 선행 연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측정 관련 선행 연구 조사는 디자인, 브랜드, 기술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과 같은 무형자산으로서 브랜드, 기술 가치 측정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매우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함께 선행 연구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가치 측정 관련된 선행 연구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자인의 가치 측정과 관련된 국내 선행 연구를 한 40개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컨텐츠 중심으로 이제 모형 구체성이나 활용성을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분류하였을 때 4가지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이제 분석 방법, 설문조사 분석,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 평가 모델 개발량 이렇게 4가지 부분입니다. 우선 설문조사 분석형 같은 경우에는 단순 변수로 이제 디자인의 영향력이 얼만큼인지를 측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 또한 단순 변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없는 부분이 좀 한계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분석 방법 연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서 디자인의 활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학적 관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경영학적 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량적인 측정보다는 경영적인 분석 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계량적인 측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벤치마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디자인 경쟁력 순위 도출형은 국가의 이제 디자인의 역량을 살펴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가별 순위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평가 모형이 부재한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이 평가 모델 개발형 같은 경우는 저희와 같이 이제 같이 측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좀 이제 이례적인 연구가 많았습니다. 또한 모형 같은 경우에도 구체성이 부족하였고 이를 활용하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였기 때문에 좀 벤치마킹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선행 연구를 결과를 말씀드리면 좀 더 경영학적 방법의 조사가 다수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었고 어떤 계량적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브랜드 가치 측정 관련 선행 연구 조사인데요. 마케팅적 가치 측정과 통합적 가치 측정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는 한국음료협회와 그 외국의 영앤 루비컴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소비자 서베이 부분으로 어떤 성향을 살펴보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통합적 가치 측정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가치 평가, 그 외국 인터브랜드라는 유명한 브랜드 가치 평가 기관인데요. 두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저희 브랜드 가치 평가 같은 경우 이제 브랜드 수익과 브랜드 파워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브랜드 수익이라는 수익적인 개념을 말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 파워지수 같은 경우는 브랜드의 기여율을 말합니다. 브랜드가 얼마큼 기여했는지 이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경제적인 이익이 수익적인 개념이고 브랜드 역할 또한 그 브랜드 기여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가치를 위한 할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또한 수익과 그 브랜드 기여율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합의점을 통해서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기여율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수익 개념으로서 부가가치의 순이익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 측정 관련 선행연구조사입니다. 기술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론과 평가 모형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방법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비용 접근법 세 가지 부분입니다. 또한 평가 모형이 현재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평가 모형은 수익 접근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기술가치 평가 모형입니다. 이 모형도 살펴보시면 이제 현재 가치의 합, 다시 말해서 수익 개념이고요. 기술 기여도, 이제 기술이 얼마큼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가치 측정 선행연구 조사를 통해 합의점 또한 어떤 수익 개념을 현재 가치화하는 부분과 또 기술 기여도가 중요한 변수로서 쓰인다는 점, 또한 수익 개념으로서 부가가치의 순이익을 경제 변수로 측정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2011년 측정 모델 분석과 한계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2002년에 제일 먼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지속적으로 2011년에 이 2002년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2011년 산업 디자인 통계조사에서 진행이 된 걸 알고 있습니다. 2011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의 이제 변수들을 살펴보시면 디자인 투자액, 투자 승수, 디자인 기여율, 산업별 부가가치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승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 개발 기분의 총 매출액으로 산출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연구 개발 투자 승수를 디자인 투자 승수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디자인 투자액과 투자 승수, 디자인 기여율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디자인 통계조사 자료를 활용을 하였었고요. 부가가치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 자료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통해서 한 변수마다 어떤 시사점 또 한계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투자액 변수였습니다. 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이라는 정의 자체가 경제적 가치라기 때문에 이는 부가가치 개념으로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재 모델에서 그 디자인 투자액이 들어감으로써 디자인에 얼마큼 투자했을 때 나오는 효과성, 다시 말해서 디자인의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는 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라는 정의 자체와 그 변수 간의 어떤 의미가 다른 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 앞서 말했던 브랜드와 기술 가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브랜드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도 그 수익 개념으로서 어떤 투자금이 아니라 수익액, 매출액이나 부가가치액을 사용을 하였고요. 기술 가치 평가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승수 변수입니다. 그 투자 승수라는 것 자체의 의미 자체가 이제 투자 대비 효과성을 살펴보는 부분으로서 투자 수익률 분석 방법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서 앞부분과 비슷한 부분이고요. 또한 투자 승수가 두 번째 디자인 투자의 투자 승수, 디자인 기여율에 있어서 디자인 기여율과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가치가 과소 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투자 총수는 연구개발비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는 디자인이 R&D에만 속해 있다는 부분으로 판단을 하고 좀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디자인의 영향력에 있어서 과소 계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한 사례에서도 그 브랜드나 기술가치 평가에서도 그 기여율을 통해서 수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디자인 기여율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 기여율은 브랜드 기여율, 기술 기여율과 같이 아주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기여율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는 디자인, 품질, 가격, 마케팅 이 4개의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제품 판매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지의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100%를 해서 그 설문자가 기입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4가지 속성 중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 디자인, 품질, 마케팅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디자인, 품질과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형적인 부분인데 가격은 있어서 좀 다른, 소비자가 생각했을 때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디자인, 품질, 마케팅과 한 선에서 이제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총합을 100%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좀 작성하시는 분에게 암묵적으로 평가가치인 25%를 좀 유인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조사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벤치마킹을 한 결과 브랜드 가치 평가 같은 경우는 소비자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을 하였었고요. 기술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R&D 부분을 연구개발비 부분으로서 이제 금액이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무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방식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그 한계점을 살펴보았을 때 그 디자인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라는 정의, 다시 말해 부가가치 개념이 아니라 그 투자 대비 파급 효과를 나타내는 개념적인 상이함이 있었습니다. 투자 성수 같은 경우에는 투자 성수도 마찬가지로 투자 대비 효과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정의적인 부분에서 상이함이 있었고요. 또한 투자 성수와 디자인 기여율이 중복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과소 계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 기여율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정확성이 필요한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반기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 저희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2011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에서 도출된 한계점을 그 브랜드 가치 평가,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두 개의 측정 모델 개선, 측정 방법 개선 2가지 차원으로 이제 개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측정 모델 개선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을 개선하는 부분이고, 측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기여율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산출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측정 모델 개선 부분인데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 모델에 따른 부가가치 개념을 이제 모델의 변수로 아래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모델은 과거 이제 디자인 투자액, 투자 승수, 디자인 기여율,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에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의 새로운 개선안으로 매출액, 디자인 기여율,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이 3가지 변수로 이제 조정을 하였습니다. 디자인 투자액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액을 매출액으로 변경을 하면서 매출액과 부가가치율을 통해 부가가치액이 산출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 개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성수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기여율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R&D 부분에 좀 디자인을 국한시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성수를 제외하고 디자인 기여율과 부가가치율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측정 모델 계산안을 바탕으로 이제 각 산업별 매출액을 조사하고 디자인 기열 부가가치를 곱해서 디자인 산업의 부가가치 개념으로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산업 특수 분류를 바탕으로 디자인을 활용하는 산업 범위를 규정을 하고 그 각 산업별로 이제 매출액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디자인 기열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디자인 기열로서 각 산업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이제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을 도출하여 이 세 가지 변수를 통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측정 방법 개선입니다. 이는 디자인 기여율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기존 설문 방식을 좀 보완하고자 이제 제품 구매의 영향 요소를 추출하고 두 번째로 디자인 기여율 설문 내용을 수정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품 판매에 미치는 영향 요소로 총 4가지 품질, 가격, 마케팅, 디자인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7가지로 브랜드, 마케팅, 디자인, 기업 아이덴티티, 성능, 유통, 고객 서비스 7가지 부분으로 개선을 하였고요. 디자인 기여율 설문 방법에 있어서는 각 요소별 비중 작성 방법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선 순위를 우선 정하고 그 후 각 요소별 비중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그 제품 구매 영향 요소를 추출한 그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요소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조사를 하였고요. 이제 그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해서 총 74개 정도를 뽑아냈고 이 중에서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6개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행 연구를 통해서 추출된 각 16개의 요소들을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기업에서 가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제품 및 서비스 구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각 요소가 미치는 영향 정도를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설문을 통해서 도출된 영향 정도를 바탕으로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요인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 요인 분석 결과 이제 각 16개 요인들이 그룹으로 모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홍보가 한 그룹으로, 포장 이미지, 제품 이미지가 한 그룹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정성이 한 그룹으로, 친환경성, 기업 윤리성, 기회 신뢰성이 한 그룹, 구매 편의성, 구매 접근 용이성이 한 그룹, 평판, 상표가 한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또한 사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능성, 내구성, 안정성에 같이 묶였는데요. 하지만 지금 직원 친절성과 함께 직원 친절성에도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면 또한 의미상으로 그 부분과 좀 더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직원 친절성을 함께 묶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객 서비스,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마케팅, 브랜드, 성능, 유통 이렇게 총 7가지 요소로 제품 구매 영향 요소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디자인 기여율 설문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브랜드나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제 다른 측정 방법을 좀 고려를 해보았는데요. 어떤 데이터 조사나 데이터 수집에 있는 한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제 기존의 디자인 기여율을 측정하는 설문 방법을 좀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기여율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원래 제품 비중을 각각 나열하는 식이었다면 우선적으로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각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제 작성하는 분들이 비중을 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완된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완된 모델과 측정 방법을 토대로 디자인 경제적 가치 측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각 산업별 매출액과 각 산업별 부가가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치로 측정을 진행을 하였고, 디자인 기여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식도 측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 가치를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이제 디자인 특수분류에 맞는 8개 업종과 그리고 전체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도출을 하였습니다. 도출한 결과로는 이제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조 90억, 그리고 시각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6조 3,762억,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1조 2,352억, 공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9조 1,999억, 그리고 패션 텍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6,798억, 서비스 경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22조 7,556억, 산업공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7,532억, 디자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1억 18조 4,585억으로 총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69조 4,676억 4,800만 원으로 저희가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있어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R&D 투자 부분으로서 디자인의 R&D 부분에만 속해 있다는 어떤 규정 한정적인 부분이 측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R&D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제품 개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포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반영이 된 수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 산업이랑 금융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GDP 대비 부가가치의 기준을 한번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콘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33조이고 GDP 같은 경우 2.77%입니다. 그럼 금융산업 같은 경우에는 71조, GDP 대비 6.12%입니다. 디자인 산업 같은 경우 69조에 2012년 GDP 대비 5.46%입니다. 이만큼 디자인의 중요성이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청년산업의 핵심 요소만큼 디자인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디자인의 역할과 범위가 확장되는 변화 속에서도 어떤 R&D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측정을 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